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국내 농구 및 배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T 손익붐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KT는 조엘 카굴랑안이 볼을 잡는 순간 템포가 빨라지며 전환에서 한 박자 빠른 푸시로 흐름을 끌어올리는 팀이다. 카굴랑안은 1차 압박을 스피드로 벗겨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하프코트에서 수비가 세팅되면 공격이 한번 멈추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에릭 로메로의 스크린 퀄리티와 롤 타이밍이 중요해지고 하윤기의 골 및 버팀과 리바운드 가담이 수비 안정의 기준점이 된다. 다만 컷 수비에 발이 묶이면 로테이션이 길어지고 리바운드 위치가 흐트러지는 약점은 분명하다.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가 공격의 속도와 리듬을 동시에 쥐고 픽 이후 패스와 돌파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다. 알바노와 김보배의 오프볼 무브먼트가 살아나면 수비 시야가 흔들리고 코너와 45도 구간에서 오픈 찬스가 연쇄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에삼 무스타파의 공격 리바운드까지 더해지면 포제션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 그림이 완성된다. 이 경기는 외곽 수비보다 컷을 따라가는 발과 마지막 리바운드가 더 중요해지는 매치업이다. 수원 KT는 초반 카굴랑안의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하프코트로 굳는 순간 난도가 올라간다. 원주 DB는 알바노를 중심으로 오프볼을 계속 돌리며 수비 시야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그 흐름이 이어지면 포제션 싸움은 원주 DB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원주 DB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BNK썸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BNK썸은 안혜지가 볼 운반과 템포 조절을 맡으며 하프코트 세트를 정돈하는 비중이 큰 팀이다. 그래서 안혜지가 앞선에서 리듬을 잡아주면 공격이 급해지지 않고 코너와 윙의 슛 타이밍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온다. 박혜진은 수비에서 매치업을 바꿔가며 상대 핵심 옵션의 흐름을 끊는 데 강점이 있고 공격에서도 막힐 때 중거리로 숨을 돌려주는 자원이다. 김소니아는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 에너지를 더해주는 타입이라 골 및 경합이 살아야 팀 흐름도 붙는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17일 경기 이후 하루 휴식만 거치고 들어오는 일정이라 체력 부담이 크고 초반 이후 슛 밸런스와 박스아웃 타이밍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자 경기에서는 체력 저하가 곧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며 루즈볼 반응과 수비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정팀 우리은행은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한 흐름이라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힘과 로테이션 집중력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 김단비는 볼을 잡고도 공격과 패스 선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중심 자원이고 승부처에서 한 번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이명관은 외곽에서 캐치 이후 마무리가 빠르고 강계리는 앞선 압박으로 상대 볼 흐름을 끊어내는 역할이 가능하다. 결국 체력과 디테일이 필요한 후반 구간에서 우리은행이 더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매치업이다. 홈팀 BNK썸은 초반에는 활동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슛이 짧아지고 리바운드 반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정팀 우리은행은 충분한 휴식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과 로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3쿼터 이후 실수 하나가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유리한 쪽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대한항공은 랠리 상황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가는 팀이고 디그 이후 전개가 또렷해지면서 세트 흐름을 먼저 잡는 경우가 많다. 최준혁의 리턴볼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면 한 선수가 빠르게 퀵 전환을 선택하고 이 한 박자 차이로 중앙과 사이드가 동시에 살아난다. 러셀은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높은 타점으로 마무리를 만들어주는 카드라 공격이 끊길 위험을 줄여준다. 김규민은 블로킹에서 손 모양이 단단해 직선 강타를 눌러주고 커버 연결까지 이어지면서 수비 안정감을 더한다. 반면 원정팀 한국전력은 에디의 강타가 터질 때는 세트 흐름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공이 한쪽으로 몰리는 패턴이 나온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수비 커버에서 대한항공이 앞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경기는 랠리 이후 전개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홈팀 대한항공은 디그 이후 퀵 전환으로 한 박자 빠르게 압박하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블로킹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원정팀 한국전력은 서브와 에디의 결정구가 변수지만 랠리가 이어질수록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세트 후반 집중도와 템포 유지에서 앞서는 대한항공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대전 정관장 대 GS칼텍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정관장은 공격의 무게중심을 높이와 결정력에 두고 한번 분위기를 타면 연속 득점이 나오는 팀이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의 오픈 공격으로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고 리시브가 흔들려도 하이볼로 시간을 벌며 라인을 재정비하는 운영이 자주 나온다. 다만 리시브가 밀리면 전개가 높아지고 공격 선택지가 단조로워지면서 블로킹에 읽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원정팀 GS칼텍스는 초반 퀵오픈으로 블로커 타이밍을 흩뜨리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팀이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실바의 강타와 백어택이 승부처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레이나와 유서연의 리시브 안정, 연결 완성도가 받쳐주면 랠리가 길어질수록 GS칼텍스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초반 템포 싸움이 곧 전체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GS칼텍스는 퀵오픈으로 블로킹 리듬을 흔들고 정관장은 자네테의 한 방으로 버티는 구도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전개가 단순해지는 쪽은 정관장이고 랠리가 길어질수록 안정감은 GS칼텍스가 앞선다. GS칼텍스 승리를 추천합니다.